자, 35번 이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원 문제는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하고 관계가 없는 소위 말하는 무관한 문장을 찾는 그런 문제였죠. 자, 내용 볼게요.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뭐 주제나 제목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만한 그 문장들은 제일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발화문이라고 해서 가장 명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면 The truth that 하고 나와 있죠. 자, 명사 뒤에 대신 나왔는데 선생님한테 아마 문법을 좀 오래 배운 친구들은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을 거예요. 명사 뒤에 대신 나오는 구조는 첫 번째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 두 번째 관계대명사, 세 번째 관계부사의 대용표현, 그리고 4형식 구조까지 4가지를 제가 짚어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구조인가요? 라고 하면 앞에 truth 명사가 나왔고요. 뒤에 that 나왔고요. that 뒤에 뭐가 없다? 주어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 문장이고 that은 관계대명사라고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that has been merely learned 해가지고요. 시제가 현재 완료인데 자 뒤에 보니까 수동태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무슨 사실입니까? 아 그래요. 단지 그냥 merely 단지 학습이 되어진 그러한 사실은 stick to 한대요. stick to 동사죠. truth가 주어니까 단수형 동사를 맞춰주고 있는데 stick to 라고 하면 달라붙다, 들러붙다라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들러붙어 있죠. 마치 무엇처럼 an artificial limb이에요. limb 했는데 lim은 팔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rtificial이니까 사람이 만든 거, man-made 한 거니까 뭐 의수, 의족 같은 형태 또는 a false tooth, 뭐 의치라든가 또는 or a nose of wax, 밀랍으로 만든 코 이런 것들처럼 붙어 있대요. 그럼 물어봅시다. 의수와 의족 물론 뭐 팔다리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내 것은 아니죠. 그 다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틀니, 의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능은 수행하지만 내 것은 아니죠. 그 다음 밀랍으로 만들어가지고 붙여놓은 코인데 그것도 딱 붙여서 코라고 인식하지만 뭐 내 것은 아니죠. 자 거기에 일단 의미를 두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 truth 자 이걸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자 그 말인즉슨 PP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으니까 아 요 지점에서 뭐가 빠져있다? 자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 형태는 습득되어진 거기 때문에 PP를 택하고 있죠. 그래서 through 뭘 통해서 우리의 thinking, 우리의 사고,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얻어진 그러한 사실들은 is like 자 뭐와 같대요? The natural limb, 자연적인 팔다리요. 자 그래서 그것만이 alone이라고 하면은 그것만이 오로지 자 뭐한다? belong to 자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이죠. belong to 자 수동태 안 쓰고 진행형 안 쓰는 거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속한다. 바꿔 말하면 위에 있는 것처럼 학습되어진 거 그냥 그걸 통해서 얻어진 지식은 큰 의미 없고 그냥 내가 생각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것만이 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필자가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어법적으로 지금 신경 쓸만한 게 나왔는데요. 자, 이 문장의 지금 동사는 rest라고 하는 이게 동사입니다. 그런데 주어 자리의 형태가 범상치가 않죠. 자, 주어를 보니까 주어가 갑자기 전치사가 나왔어요. 자, 주어를 전치사에 이끌린 명사가 할 수는 없죠. 자, 이건 뭐예요? 결국은요. 도치 문장입니다. The distinction 이게 주어고요. 이 앞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부사 기능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1형식에서 뭐의 도치? 부사 또는 부사 구의 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 어떻게 되죠? 자, 원래는 주어 쓰고 동사 쓰고 그 뒤에 부사 또는 부사 구를 쓰는 거였는데 이거를 뭘 앞으로 빼줘요? 부사를 앞으로 빼주겠죠. 따라서 부사 빼주고 나면 주어 동사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죠. 마치 동사를 회전축으로 해서 180도를 뒤집어 놓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동사가 들어가고 그 뒤에 주어가 나오는 형태가 되죠. 따라서 distinction, 단수 주어에 대해서 rest라고 하는 단수형 동사가 적합하게 쓰였는지를 검토를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between the thinker and the mere scholar 자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 하고요. 단지 그냥 학식이 있는 스컬러 하고요. 그 둘 사이의 차이점
이라는 것은 바로 있다, 어디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스스로가 무언가를 생각을 해가지고 지식을 습득한 사람은 그것은 그 사람의 일부가 되었고, 그냥 단지 그냥 뭐 위에 나왔었죠. 그냥 학습에 의해서 그냥 단순 암기, 뭐가 없는 거, 중요한 말, 뭐가 없는 거, 생각이 없는 거, 이거는 그냥 기능은 수행하겠지만 자기 것은 아니라는 점, 그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이요. 지적인 획득인데요. 뭐의 획득? 자, thinker의 획득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 자, 묶어줄게요. 어떤 사람이에요? Who thinks for oneself. 그래요. 스스로가 for oneself,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자들의 지적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is. 그래서 따라서 therefore, 따라서 마치 뭐와 같다? 아름다운 그림과 같다. 자, 그림을 또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that 뒤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명사 나왔고, that 나왔고, 주어 없고. 자, 그 그림을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야? 아주 비빌리하게, 생생하게 stands out, 두드러진다. 자, 어떻게 해요? With perfect harmony with colors. 그래요. 색깔의 완벽한 조화를 가지고서 생생하게 두드러지는 아름다운 그림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오겠어요? 조금 전에 분명히 thinker와 mere scholar, 이거 두 개를 지금 딱 놓고 대조했으니까 여기서 thinker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다음 문장에서는 mere scholar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요. 다음 문장 보실게요. 그러면 자, 다음 문장에서 원래 문제에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답이 4번이었죠.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색깔, 그림에서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영향소예요. 영향을 미치는 인자예요. 어디에? 우리의 감정이요. And therefore, 따라서 그러므로 play part, play role 하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거였죠. 그래서 큰 역할을 수행한다. 어디에? 우리가 그림, 예술을 감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왔는데, 물론 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의 주 골자는 아까 말했었죠. thinker하고 mere scholar, 이 두 개를 대조하기 때문에 그 흐름의 맥락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답은 원문제는 4번이었고요. 그럼 이어서 5번 볼게요. 자, intellectual acquisition, 지적 습득인데 누구 거였어요? 그렇죠. 아까 말했죠. mere scholar 거는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s like 뭐와 같다? 큰 팔레트와 같다. 여러분들 그 그림 그릴 때 물감을 짜놓는 팔레트라고 하는데요. 그 팔레트인데 그걸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마찬가지 이 지점에서도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어떤 팔레트야? 아, 그래요. 가득한 팔레트예요. 자, 무엇으로? 밝은 색상들이요. 하지만 자, 뭐가 없어요? 자, 아까 전에 대조 관계에서 우리가 thinker들은 어땠다? 그래요. 하모니를 가지고 있었다. 그걸 대조 관계였으니까 mere scholar는 뭐가 없다? 하모니가 없다라고 하면 이 지점을 우리는 빈칸 추론 문제로서도 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단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학습, 습득하는 사람과 그걸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기 거로 만드는 사람 둘 사이에 대조 관계를 이용한 글의 서술 방식이었고요. 중간중간에 on the other hand라든가 뭐 하다못해 앞쪽에 또 있었는데 이런 접속 부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접속 부사가 나왔다. 선생님이 어떤 거랑 켤레라고 했죠? 자, 접속 부사가 나온 지문들 어떤 걸 대비하자? 글의 순서 대비하자. 또 접속 부사끼리 알맞게 짝지어진 거 요것도 대비하자. 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가 어디일까? 요것도 대비하자. 알겠습니까? 자, 접속 부사 문제, 위치 문제, 또 글의 주어진 물 이에 뒤에 이어질 순서 요 문제들을 대비하시는 걸로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without harmony 요것도 빈칸으로서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7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원 문제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문제였고요. 지금은 제가 순서에 맞게 지금 잡아놨어요. 그냥 쭉 읽어나가면서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게 내신에 나오게 되면 뭐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이런 것들에 좀 중점적으로 좀 의미를 두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장, 발화 문장이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수년간 비즈니스 리더스하고요, politicians하고요, 그 경제 지도자들하고 정치인들이 have portray 했대요. 자, portray라고 하면은 그리다 또는 묘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문장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portray 한 다음에 as라고 해서 portray A as B라고 해서 A를 B라고 묘사하다라고 하는 그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적 보호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상호, mutually, 상호, exclusive, 배타적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환경 보호하고 일자리하고는 같이 공생할 수가 없고 상호 배타적이에요 라고 정치인들하고 경제 지도자들이 수년간 이야기를 해왔다, 생각해왔다, 묘사해왔다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글이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염 통제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호인데요. 뭐의 보호입니까? 자연 지역에 대한 보호하고요. 멸종 위기종들에 대한 보호하고요. 됐나요? 지금도 protection이라는 명사형이 나온 이유는 뒤에 of가 같이 발생함으로써 앞에 목적어를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갈 수가 없음을 의미하죠. 무슨 말이에요? 이 자리에 protecting 될까 안 될까? 자, of를 빼면 가능합니다. 만 뒤에 of가 있으면 앞에는 동명사 protecting이 들어갈 수가 없죠.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전치사에 결합된 명사는 명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 지역에 대한 보호 그리고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호라고 해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and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limit, 제한이죠. 뭔가 규제하는 거고요. 뭐에 대한 것? 사용인데 뭐의 사용입니까? non-renewable resources. 자, 그러니까 재활용, 즉 재갱신이 불가능한 그러한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제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they claim, 이게 갑툭튀 했죠. 갑툭튀 했으면 어떻게 해라? 싹 없는 걸로 생각해라. 이건 삽입이죠, 삽입. 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즉 경제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오염에 대한 통제, 그 다음 자연 지역이나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호, 세 번째 즉 갱신 불가능한 자원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것, 규제하는 것. 자, 이것이 뭐 할 것이다? choke, 목조르다예요. 질식시키다. 무엇을? 경제를. 그리고 뭐 할 것이다? throw out, 목적어인 people을 throw out of work, 일자리 바깥으로 던져버릴 거야. 무슨 말일까요? 문맥적으로 실직 상태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주장했대요? 그들이요. 그들 누굴까요? 위에 나와 있는 경제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죠. 다음 문장에서요. 그런데요, 생태 경제학자들은요, dispute이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dispute이라고 하면 동의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무언가에 수긍하지 않는 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맨 마지막 이 주장에 대해서 dispute, 배제한다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거나 이렇게 했으면 마지막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위에하고는 다르니까 however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들의 연구는 show that, 보여줍니다. 뭘 보여줄까요? Only 0.1% of all large-scale layoffs in the United States in recent years 까지 끊어볼게요. 자, 일단 0.1%의 대규모의 실직, 보였나요? 레이업가 실직입니다. 실직. 자, 여기서 내가 왜 끊었을까요? 자, 보시면 show that 해가지고 지금 목적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가 나왔죠. 그럼 그 뒤에 이제 또 문장 나오겠네요. 즉 주어랑 동사가 나오겠네요. 동사 어디 있을까요? 자, 동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were. 됐나요? 자, 여기에 왜 복수형이 나왔죠? 그럼 주어가 누구인지 판단해야겠죠? 주어 어디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녀석이 주어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앞에 only 0.1%라고 해서 이만큼이 뭘 나타내고 있다? 자, 전체가 아닌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자,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게 되면 뒤에 붙어 있는 명사의 수가
단수면 단수형 취급이고요. 복수면 복수형 취급이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실직들이라고 해서 복수형 명사가 나왔으니까 복수 인정합시다. 그래서 뒤에 was가 아니라 were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의 실직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중에서 약 0.1% 얼마? 0.1%만이 were due to 뭐 때문이었다? due to는 뭐 때문인 거죠? 뭐 때문이었다? 정부의 규제 때문이었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 생태학자들이. 자, 그럼 바꿔 말하면 원문제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서 위에서는 경제 지도자들하고 그 다음에 정치가들이라고 they가 지칭될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 밑에서 their studies의 they는 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적 의견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대명사, 저한테 배운 이제 학생들은 많이 알 거예요. 아마 명사 하나를 쓰기 위해서 other대를 쓰죠. 플러스 명사, 더 플러스 명사, 그 다음 대명사. 이렇게 명사의 어순을 가지고도 글의 순서를 파악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로 쓸 수 있다는 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they라고 하는 대명사가 누구를 나타내는지 그것을 가지고도 순서를 잡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원문제 대비법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자, 환경보호 또 나왔네요. 갑툭튀. 갑툭튀 뭐 해라? 없는 거야. 이것도 삽입이죠. 자, 그들이 주장하기를. 그들 누구였습니까? 생태경제학자들이 주장하기를 환경보호는 나돈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뭐라고 불러요? 상관 접속사라고 부르죠. 나돈이 A, 보돌수 B 하면 A 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해서 A와 B 둘 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is necessary for a healthy economic system. 아주 건강한 경제 체계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가? 환경 보호가. 뿐만 아니라 but 나왔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also가 생략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는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또 실제로 경제를 stimulate, 촉진시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진술을 툭 던졌으면 그 뒤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부연 설명해 주겠죠. 자, 부연의 방식은 자, 보시는 것처럼 예시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대요. 자, 무엇보다 추출하는 것보다. 뭘 추출하는 거? 그래요. 원자재를 추출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것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것도 누구 얘기일까요? 생태경제학자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자, 이것은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not necessarly니까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that 뭐라고요? 재활용되어진 물건들이 be more expensive than 한 다음에 those 나와 있죠? 자, 요거 한번 신경 쓸게요. 이거 쌤한테 뭐라고 배웠습니까? 자, 비교 구문에서 이용하는 대명사이다. 자, 따라서 단수일 때에는 that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 복수일 때에는 those를 쓴다. 자, 지금은 받고 있는 말이 누굴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goods가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복수이다 보니까 that이 아니라 those가 지금 위치되어 있죠. that은 안 됩니다. these도 안 되고요. 자, 따라서 원자재로부터의 물건들보다 더 비싸다? 아니요. 반드시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자, 원자재를 추출하는 것보다 재활용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그럼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많은 사람이 동원돼. 많은 사람이 동원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 그러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 그럼 물건이 비싸지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장에서 우리는 단지 뭐 하고 있는 거죠? substitute 하고 있으면 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체하다. 뭘 대체하는 겁니까? 노동력을요. 어디에서? recycling center에서요. 재활용 센터에서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뭐를요? 에너지랑 큰 기계들이죠? 에너지랑 큰 기계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노동력을 갖다가 대체하는 중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큰 기계, 그 다음에 에너지, 자, 이만큼을 에너지와 큰 기계라고 하고 나서 이거를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요거 많이 외웠을 겁니다.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used to라고 하게 되면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항상 자, 이게 동사인 것을 증명하라. 자, 그러면 이거는 뭐뭐 하곤 했었다. 자, 뭐라고 불렀어요? 명칭을요? 그래요. 과거에만 해당하는 습관이라고 해서 과거 영속적 습관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be used to가 있다. 자, 이럴 때에는 동사 원형 들어갈 수 있죠? 그냥 단순 명사나 동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죠. 자, 이렇게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고 하는 수동태 구문이었고요. 이렇게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면 무엇에 또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라고 하는 구문이었죠.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 PP 형태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지 동사가 아닙니다. 즉 바꿔 말하면 위에 있는 형태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형태가 지금 생긴 거죠. 왜요? 이 자리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이 되었다. 그냥 used to가 아니라 be used to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서 어떤 패턴? 사용되다의 패턴으로 썼던 문장이죠.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어디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뭐 하는 거? 추출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던 큰 기계라든가 또는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건을 재활용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뭐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 이건 아니다라고 누구의 의견? 생태경제학자들의 의견이었다라는 점이죠. 됐습니까? 뭐 지금은 두 집단, 경제 지도자하고 정치인들 하나로 보고요. 그 다음에 생태 경제학자들 요 두 개의 두 집단 간 의견의 어떤 상이한 차이점 같은 거 요걸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문은 크게 어렵진 않는데 뭐 중간중간에 뭐 요런 부분들 문법적인 부분들 여기도 지금 뭐 선택으로 보면은 ing가 알맞을까요? 아니면 원형이 알맞을까요? 요 두 개를 구분짓는 형태 같은 거 뭐 접속 부사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접속 부사 문제 여기 있는 for instance하고 요 앞에 문장에서 however 나왔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능형 문제에서 접속 부사를 짝짓기 문제 형태가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35번 문제였던가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접속 부사가 많이 나와 있으면 순서 문제나 또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위치 문제나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거기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서로 연관성 있는 켤레 문제들, 켤레 유형들을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이 정도가 되면은 아마도 그 지난번 어떤 몇 번 문제에선가 제가 미션을 걸었는데 이벤트를 걸었는데 혹시 계속 이벤트는 뭔가 없을까? 이벤트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7번째로 몇 번 문제예요? 37번 문제 2016년 11월 37번 문제를 잘 봤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친구 중에서 37번이니까 37번째는 없을 것 같고요. 3 더하기 7, 10번째로 문자를 준 친구에게 상품 지급하겠습니다. 미션 걸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8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8번 원 문제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묻는 문제였고요. 저는 독해를 위해서 원 위치에다가 집어넣고 지문 정리했으니까 그냥 저랑 같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birth of a child in a family니까 한 가정에 한 아이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종 the reason why. 자, 이걸 우리가 선행사로 보고요. why는 뭐라고 부를까요? 자, 바로 관계 부사라고 부르겠죠. 자, 그럼 선행사와 관계 부사의 사용 원칙상 자, 앞에 있는 the reason을
뺄 수도 있고 y를 뺄 수도 있고 됐나요? 둘 다 그냥 지금처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이다? 사람들이 begin to take up 무언가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 또는 착수하기 시작하는 것 또는 rediscover 다시 재발견하게 시작하는 거 됐습니까? 뭐에 대한 거죠? 공통의 목적어입니다. take up의 목적어이면서 rediscover의 목적어는 바로 photography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해서 원래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이 있다가 다시 갖게 되거나 처음에 관심이 없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기록을 위해서 사진에 관심을 갖는 거 시작되는 거 그 계기라고 하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다음 문장입니다. 많은 면에서 photographing a child 아이를 촬영한다는 것은요 is really different 굉장히 좀 달라요. 약간 달라요. from 뭐랑 다를까요? photographing any other person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이 말고 adolescent 청소년이거나 아니면 성인들을 찍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라고 지금 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인은요 학생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고 글을 읽을 때 가끔씩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거기다가 자기 개인적인 주관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글을 읽으면서 시험장에서 특히 시험장에서 자기가 사진을 조금 찍을 줄 알아. 근데 나는 아이를 찍을 때 하고 어른들을 찍을 때 하고 난 똑같은데 이 필자는 왜 이딴 말을 짓거릴까? 이런 신발끈 진달래 개나리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다음 볼게요. However 하지만 자 what makes it different? 자 관계대명사 아시겠죠? 무언가 달리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relative, 상대적인이요. 절대적인이 아니고요. 다르다고 했으니까 상대적인 무엇? height, 높이요. 자, between a young child and an adult 해가지고 아이하고 어른하고의 뭐의 차이? 상대적인 높이 차이. 그것이 차이점을 만들어주는 요소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른을 찍을 때 사진 촬영 높이와 아이를 찍을 때 사진 촬영 높이가 같으면 차이점 만들 수가 없고 상대적으로 다르게 찍어야 차이가 나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필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문장 볼게요. Using the camera at your own head height 까지 끊어볼게요.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그 다음 지금 주어 자리에 using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동명사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명사 주어인 경우에는 동사는 그렇죠. 단수형 동사가 나와준다라는 점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부정사 주어, 동명사 주어, 명사절 주어 이렇게 동작이 포함되어 있는 주어들은 단수 취급합니다. 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머리 높이의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것은 works well, 잘 작용해요. 작동돼요. 뭘 위해서? For photographing adults. 성인들을 촬영할 땐 말이죠. 왜? 찍는 사람을 성인으로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누굴 위해서? For children을 위해서 the camera는 will be tilted downward. 아이를 위해서라면 당신 눈높이는 분명 찍기 위해서 기울어서 내려질 거란 얘기죠. 즉 어른들을 찍을 땐 여기 보세요 하겠지만 아이들을 찍을 땐 여기 봐 하고 기울어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you are looking down on the child. 자, 당신은 아이를 look down on. 자, look down on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look down on 하면 내려다보는 거. 반대말은 look up to가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 말은요. look down on과 look up to는요. 말 그대로 하고 문맥적 의미에서 뭐 사용하는 뜻하고 두 가지씩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look down on 하면은 아래로 내려보다와 뭐하다? 멸시하다, 경시하다, 깔보다라는 의미가 있죠. 뭐 반면에 look up to 하면은 올려보다와 뭐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아이를 그래요. look down on 내려보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내려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또 metaphorically 은유적으로 내려다본다는 이야기는 조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를 뭐 자기랑 동등한 개체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말 그대로 약간 좀 깔본다라는 말 의미적 의미 그쵸? 자 그래서 문자 그대로이거나 은유적이거나 아무튼 아이를 내려다봅니다. 그래서 the resulting picture 그러니까 결과적인 그림 사진은 make 만들 수 있죠. 자 오형식 make입니다. 그래서 the child가 목적어로 나왔고요. 자 look 이게 목적격 보어죠. 뭐가 쓰인 거? 그래요. 원형 부정사가 쓰인 거. 그러면 look smaller 그래요. 작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look에 대해서 또 한 번 less significant 덜 중요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자 무엇보다 대다수의 부모들이 would like 자 뒤에 빠진 말 to look이겠죠. 됐나요? 즉 부모들이 내 아이는 이렇게 보였으면 하고 바라는 점이 있는데 그거 원하는 것보다 그래요. 어떻게 보여요? 더 작게 보이고 이건 말 그대로겠죠? 내려다보니까 그 다음에 덜 중요하게 이건 뭐였을까요? 은유적으로 깔보는 거니까 이렇게 매칭되고 있는 글이죠. 이해됐나요? 다음 문장에서요. 자 주어진 문장 들어갔죠? it to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럼 to 부정사 이하를 그냥 가주어고요. 이 진주어니까 진주어 이하를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Often more natural looking portrait 그래요.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어떤 인물 사진을 얻는 것 언제 the camera shoots from the same level as the child's eyeline instead of being tilted 그래요. 그러면은 어디로부터의 촬영이냐면 same level 똑같은 높이겠죠 지금은. 자 뭐랑요? 아이의 eyeline 눈높이하고요. 무엇 대신에 instead of 뒤에 tilting입니까? 카메라는 틸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수동동명사 being pp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자 수동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 무엇 대신에 기울여지는 것 대신에 아이들의 똑같은 눈높이로부터의 카메라 촬영 그렇게 했을 때 카메라 촬영을 했을 때 그때 자연적으로 보이는 그런 초상화를 얻는 거 그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해주고 있죠. 그 필자는 사진을 찍을 때 어느 높이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서 촬영을 진행하라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장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8살짜리 꼬맹이라면 이것은 뭘 의미할 수 있다? Sitting down when shooting. 촬영을 할 때 앉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통상적으로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성인 남자 기준 앉아가지고 카메라 들었을 때 아이의 눈높이랑 딱 적절하게 들어맞거든요. 다음. 자, and 그리고 for a crawling baby. 기어다니는 아이라면 the best approach. 최고의 접근 또는 접근법은 maybe 뭐일까요? To lie on the floor. 바닥에 눕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죠. 결론은 뭘까요? 사진을 촬영할 때 피사체, 촬영 대상에 무엇을 맞춰라? 눈높이를 맞춰라. 그래야 뭐 한다? 더욱 자연스럽게 보이는 인물 사진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쓰여진 글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39번 문제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라고 해서 모의고사에서 38번과 39번은 두 문제가 같이 붙어 있죠. 자,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knowledge라고 나와 있네요. 항상 말하지만 제일 첫 번째 있는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인데요. 다른 종류의 지식이 있다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데? 하고 뒤에 이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부는요. domain specific, domain은 영역이에요. 영역 특수 지식입니다. 자, 그것이 하고 that 나왔죠? that 뒤에는 주어가 없어요.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건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랑 연관되어진다? 어디 a particular task, 특정 과업이나 subject, 주제 따위에 연관되어지는 영역 특수형 지식이다 라고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영역 특수 지식에 대한 예를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보니까 knowing that 안다라는 거 뭘 아는 거죠? shortstop 우리말로 하면 유격수예요. 야구 선수의 수비 포지션 이름이고요. 유격수는 plays 경기하는데 between 어디 사이에서 second and third base 2루와 3루 사이에서 됐나요? 그러한 걸 아는 것은 it is specific 특정이죠. 어디 특정입니까? domain 영역이에요. 무슨 영역? baseball 야구의 영역에서 특정이죠. 됐습니까? shortstop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아는 거 이건 야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 domain specific 영역 특수적 지식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가 나왔고요. 그 다음 on the other hand 또 나오고 있죠. for example 나왔고요.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나와 있고요. 자 이러면 접속 부사 문제, 짝짓기 문제하고 위치 문제하고 순서 문제하고 이 모든 켤레형들을 다 대비를 하시라고 제가 지금 임진왜란 이후에 19만 8천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 지식은요 반면에 일반적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문장 내에서 여기 있는 domain specific하고 general하고 이 두 개의 개념을 서로 지금 두고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apply to 적용되어지는데요. 지원하는 거 아니라 적용되어지는데요. 많은 다른 상황들에 적용되어지고 있죠. 이 진술에 대해서 또 한번 부연하고 있습니다. 부연 방식은요. 예시네요. 또 나왔죠? 예를 들어서 반대말은 뭐죠? 재를 들어서 꺼져.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일반 지식 뭐에 대한 거? How to read or write or use a computer. 그럼 how to read or write 이렇게가 한 덩어리죠. How to read or write 됐나요? 그 다음에 or 뒤에 요 지점에서는 how to가 공통으로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읽고 쓰는 걸 방법, 읽고 쓰는 방법, 또 컴퓨터 사용법.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하죠.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해서 문장 전체에서는 명사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문장 내에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 이용이 되겠죠. 또 이것은 무엇으로 복문 구조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의주시원이었죠. 의주시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읽고 쓰는 법이나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과 관련된 일반 지식이라는 것은 is useful. 그래요. 아주 유용합니다. both A and B 하면은 뭐 both in and out이 걸렸어요 지금요. in, out 해가지고 학교 안팎에서 굉장히 유용하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전에 shortstop 야구에 대한 유격수 이건 야구 경기 할 때만 관련되어 있는 영역 선택 특수적 지식이지만 읽는 법, 쓰는 법, 컴퓨터 사용법 이건 굳이 학교에서만 이용하는 건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 누구라도에 해당하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뭐라 표현했죠? general, 일반적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두 개의 대조점인 거예요, 지금.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요. 자, 물론, of course, 물론 there is no absolute line between general and domain specific knowledge라고 나와 있네요. line, 말 그대로 라인이에요. 경계점, 경계선. 따라서 일반 지식과 영역 특수 지식 그 사이의 명확한 분명한 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선 없다고 얘기했어요. 필자가 지금 선 없다. 자, when, 언제 당신이 were first learning to and learn to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learn to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따라서 읽는 법을 처음 배울 때 당신은 may have studied 아마 자 이제 뭐예요? 과거 추측이죠. 자 조동사 플러스 자 have pp를 걸어주면서 예 과거 추측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specific fact, 특정 사실인데 뭐에 대한 거? 글자의 소리값, 음가에 대해서 분명 예, 그래요. 배웠을 겁니다. 공부했을 겁니다. At that time, 그 당시에는요. 바로 그 소리, 음가, 소리의 글자의 소리에 관련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was specific, 특정이었죠. 어디의 특정이었습니까? The domain of reading, 읽기라는 영역의 특정이었죠. 다른 데 이용되는 게 아니었죠. 그럼 이때는 뭐였을까요? 영역 특수적 지식이었죠. 처음 단계에선. 그런데 now, 지금 말입니다. 당신은 사용하고 있죠. 무엇을요? 지식을요. 자, 뭐에 대한 거? 소리에 대한 지식이요. 그 다음에 능력인데 읽기에 대한 능력이요.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서 더 일반적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여기에 있는 요 문장, 이 문장에 대한 예로서 이렇게 또 한번 부연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필자가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를 크게 볼게요. 첫 번째, 영역 선택 지식이라고 해서 그 영역에서만 이용 가치가 있는 지식과 일반 지식이라고 해서 이건 어디에서건 보편적으로 적용, 이용이 가능한 지식이 있다. 설명해 놓고 나서, 소개해 놓고 나서 그런데 이 두 개 사이에 경계선은 분명하다? 아니 분명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처음 배웠을 때는 선택 영역에 대해서 영역 선택적인 지식이었겠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을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연결사, 접속부사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순서 문제, 위치 문제 이런 것들 다 대비하시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필자의 주장, 요지 또는 글의 주제 이런 것들 또는 제목까지 주제, 제목, 요지, 주장으로도 분명 활용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이요. There is no absolute line. 요 정도에서의 빈칸도 대비를 하시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대비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40번 문제는 전체 문단을 쭉 준 다음에 밑에 요약문을 주죠. 그래서 A하고 B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짝지어진 것이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빈칸 추론하고요. 주제나 제목 문제, 요지나 주장 문제 상충되는 어떤 하나의 켤레 유형이라고 제가 분명히 먼저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유형들로 대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자, 부적절한, appropriate이 아니라 부적절한 정확성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는 걸 의미해요. 정보인데요. 또는 수치요. 정보나 수치를 주는 건데요.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더 큰 정도죠? 자, 무엇보다 더 큰 정도일까요? 명백한 어떤 정확성이죠? 자, 명백한 정확성의 정도인데 더 크다, 무엇보다 해서 greater, 비교급을 이용했기 때문에 뒤에 than 나와 있죠. 그러면 그게 정확도가 어떤 것보다 더 큰 거? 그래요. suit the context. 그 맥락상 이 정도면 적절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명백한 정확성의 정도로서 그래요. 정보나 수치 따위를 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주제어였죠? inappropriate precision. 그래요. 부적절한 정확성이라고 지금 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두를 던졌고요. 발화문이라고 하고요. 저거 키워드입니다. 그쵸? 다음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자들은요. 종종 사용할 거란 얘기죠? 그래요. 조사 결과요. 자, 뭐 하려고요? prove, 입증하기 위해서요. 자, 부사용법이고요. 목적으로 이용됐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었죠. 증명하는데 what they say about their products. 그들의 물건에 관련하여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자,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what입니다. 관계대명사고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사 결과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문장에서요. 때때로요. 그들은 주장한대요. A level of precision. 자, 어떤 정확성의 정도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자, not based on이에요. 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안 두고 있어요? 안 두고 있어요. 무엇에? 증거에. 근데 어떻게? reliably, 확실하게 증거에 근거를 두지 않게 그런 정확성의 수준을 요구한다, 주장한다 라고 지금 쓰고 있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좀 불분명하니까 뒤에는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 부연이 달릴 거란 얘기예요. 다음 문장 보실게요. 따라서 만약에 한 회사, 무슨 회사입니까? 팔고 있는 회사였죠. 후치 수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설명 추가해 볼게요. 자, 앞에 명사가 나와 있고요. 뒤에 ing가 나오는 경우 또 이렇게 수식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무슨 경우였을까요? 명사 있고요.
빠졌어요. 뭐가요?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이 되었고요. 그 뒤에 ing 형태였다가 꾸며주는 관계가 된 거. 두 번째는요. 그래요. 명사 쓰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동사 이걸 관용적으로 그냥 ing로 바꾸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그래요. 수식한다라고 보는 거죠. 두 개의 차이점은 진행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차이점 정도밖에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은 워싱 파우더 그래요.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탁용 세제를 판매하는 한 회사가 만약 뭐 한다면 주장한다면 뭐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95.45%의 British adults 영국의 성인들이 agree that 자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부분 지칭 어구가 나왔고요. 뒤에 나와 있는 adults가 실질적 주어이기 때문에 agree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가 지금 나와 있죠. 자, 뭐라고 지금 주장하냐면 동의하냐면 이 파우더가 washes whiter than any other 다른 그 어떤 세제보다도 파우더보다도 그래요 어떻다 더 하얗게 세탁을 한다 이 사실에 동의한다 라고 뭐 하는 거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확성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 부정확하다 부적절하다 미안합니다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영국인이 사랑하는 무슨 세제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다가 또는 영국인들 중에 대다수가 찬성하는 이렇게 될 것 같다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영국 성인들 중에 95.45라고 특정화시켰죠. 이렇게 쓰면 이 광고에서 사용되기엔 어떻다? 부적절하다. 너무 지나치게 핀포인트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이고요. 이건 어떻다?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필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장에서 It is unlikely that 자 그럼 뭐뭐일 것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래요? 모든 영국의 성인들이 were surveyed 조사되었을 거라는 가능성도 적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결과라고 하는 것은 be based on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오직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sample 표본이죠. 표본 집단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거고 뭐가 아니다? 전체 인구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95.45라고 해서 정확하게 딱 짚었지만 뭘 범하고 있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필자가 지금 잘못됐다. 부적절하다라는 걸 강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자, at best, 기껏 해봐야 그 회사는 should be claiming 그래요. 뭔가를 그냥 주장하고 있는 걸 거란 얘기죠. 뭐라고요? 95% 이상의 those 어떤 사람들이야? 그래요. 요구, 주장 또는 뭐 요청 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조사되어진 대상자들 중에 95% 이상이 agree that 동의했다라는 거 뭐라고요? 그들의 세제가 그래요. 다른 그 어떤 세제보다 여담입니다만 any other 뒤에 뭐요? 단수명사요. 혹시 몰라서 생략된 거 뭘까요? 파우더예요. 다른 그 어떤 any other 뒤엔 단수명사입니다. 자, 그 어떤 파우더보다도 더 깨끗하게 세탁한다라는 점에 뭐 할 거다? 네, 그래요. 요청된 사람들이 물어봐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이걸 기껏 해봐야 주장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 문장에서 Even if the whole population had been surveyed 자 여기서 지금 양보를 걸었습니다. 양보를 걸었는데 여기서 양보절 전 인구가 조사를 당했다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라는 거죠. 가능성 있어요? 없죠. 여기서 양보 접속사의 성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한테 공부를 배우는 친구들 실제 현강 듣는 친구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도우나 얼도우나 even 도우는 양보절의 성격이 실제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적 성격의 문장이다. 단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even 도우가 아닌 even if는 뒤에 가정 조건적 성격의 문장이 붙는다. 지금도 보시면 전 인구가 조사되었습니까? 아니요. 만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라고 해서 가정과 조건이기 때문에 얼도우가 아닌 even if가 쓰였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despite나 in spite of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도 땡 탈락이고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although나 though가 들어가도 땡 탈락입니다. 다만 even though의 경우에는 그 두 개의 경계선적 영역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큰 지장은 없다. 그러니까 문법 문제 선택형으로 나오더라도 though나 although 아니면 even if 둘 중에 알맞은 거 골라봐.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라는 점 한번 유념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사가 된다 하더라도 되었다 하더라도 to have given 자 이게 지금 문장의 주어입니다. 여기 지금 끊었고요. 주절의 주어 to have given 주는 거예요. 뭐를요? 결과물인데 얼마큼까지야? to decimal point 소수점 두 자리까지 주는 것은 would have been absurd 어처구니 없어 크크크 이런 뜻이에요. absurd 뜻은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일 거다. 이런 말이죠. 다음 문장에서 효과는 뭐요? to propose 제안하는 거 나타내는 거 무엇을? 높은 정도의 scientific precision in the research 그 연구 과정에서의 과학적 정확성의 높은 정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 그게 의도된 효과 아니었을까? 뭐라고 지금 쓰고 있네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하지만 뒤에 있는 말 중요한 건 하지만 뒤에 있는 말 하지만 종종 빈번하게 부적절한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래요. 지금 여기 필자에 어떤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요 뒤쪽은 좀 빈칸을 포함 주제 문제나 제목 문제를 위해서라도 조금 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선생님 시험 안 나오면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다. 내가 무슨 자리 깔아야 돼요? 무슨 내가 찍신 강림했을까요? 그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면 조금 더 공부할 때 신경 쓰란 얘기지. 안 나온다고 어쩔 건데. 자 계속. 그래서 부적절한 정확성이라는 것은 시도인데 무슨 시도? To mask.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기 위한 시도예요. 뭘 막는 겁니까? 그래요.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에 과학적이지 못한 비과학적인 특성 이걸 가리고 싶은 거 그런 시도 그게 바로 부적절한 어떤 정확성이다 라고 지금 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뒤에 장문 독해만 지금 나온 상황인데 하여튼 여기까지 40번까지의 중문 일반적인 지문들 해설이 끝났고요. 장문 독해에서 이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